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우월한 문화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한국의 콘텐츠가 부러웠던 건지 걸핏하면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역사를 훔쳐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긴 적도 많은데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김치, 한국, 한복 심지어 케이팝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투성이었죠. 중국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한국 문화는 곧 중국 문화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이는 문화대혁명으로 모든 걸 분석행위해 사라진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그에 비해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잘 지킨 우리나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니 근거 없이 헐뜯기에 나선 거라 할 수 있죠. 이에 대해 우리나라 측은 대답할 가치도 없는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국 문화의 영향력을 더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택했는데요. 그러자 잔뜩 약이 오른 중국이 한글마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발표한 창제 원리가 있는 전 세계 유일 문자 한글이 중국에서 기원한 문자 체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선 것이죠. 이런 논리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동아시아 문명을 자신들 중심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뜻밖의 반전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역으로 한자가 한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한자가 사실은 한국에서 기원했다는 학문적 근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볼까요? 중국은 그동안 끊임없이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뒤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거대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가 자리 잡고 있었죠. 동북공정이란 중국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며 주변 국가의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주장이 과도한 욕심이었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되려 반격을 받았습니다. 한자의 한국 기원설이 학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한자는 중국이 만든 거 아니었나? 중국처럼 우기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원설에 의아함을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한자라는 글자를 이루는 한이 옛 중국인들을 이르는 한족의 한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자라는 호칭은 중국 한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한족이 지배하던 한나라 때도 한자라는 명칭은 없었죠. 이에 대해 중문대사전에 한자는 곧 한족인의 문자라는 말인데 몽고 문자와 대칭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자를 한족이 만들어서 한자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닌 원나라 때 몽고인들이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몽고 문자와 한족이 쓰는 문자를 구별하기 위해 한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라는 뜻이죠. 한족이 한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겠고 그렇다면 한자를 만든 민족이 누구인가 궁금해지는데요. 한자 한국 기원설의 중심에는 고대 동이족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인 서경이나 논어 등에도 동이족이 문명의 중심 중 하나라고 언급되죠. 동이족은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살던 민족을 일컫는 말로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한자의 기원이 동이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중국의 세계적인 문호 임어당인데 우리나라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 안호상 박사가 장관 시절 임어당을 만났을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안호상 박사가 임어당을 만나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우리 한국까지 문제가 많다는 인사치레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오? 한자는 당신의 동이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아직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놀라며 반문했다고 한 사건이죠. 중국의 세계적인 문호마저 인정했을 정도로 이미 중국 내에서는 한자의 기원이 동이족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한자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갑골문자를 들 수 있습니다. 갑골문은 동북아시아의 고대 상형 문자로 주로 거북이의 배딱지나 짐승의 견갑골에 새겨 전해져 갑골문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이런 갑골문은 중국 최초 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한자의 기원을 따져보면 오래전부터 동이족이 사용한 문자가 약 3,400년 전 은나라 때 갑골문으로 발전된 문자라는 점입니다. 그를 뒷받침 증거로 고대 한국 유적지에도 갑골문자와 유사한 문양과 형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고대 한반도의 문화권에서 문자 체계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한자의 기원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하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몇몇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은 한자가 고대 한국과 중국이 공유한 문화적,
지리적 공간에서 발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사학자 왕옥철은 한자의 연어는 대문구문화 시대로 소급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사학자 장문은 이에 덧붙여 대문구문화는 동이족의 문화이며 이후 용산 문화로 발전해 마침내 갑골문자를 만들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원로 국어학자인 진태하 교수가 이에 맞서 중국 섬서성 서안의 반파 유적지에서 발굴된 도기 위에 새겨진 유의부호를 연구한 결과 한자의 연어는 대문구문화보다 약 200년 앞서는 대략 6천년 전 양소문화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한 내용도 있죠. 즉, 한자는 동이족의 문화인 양소문화, 대문구문화, 용산문화 등을 거쳐 약 3,400년 전에 은대 갑골문으로 발전한 문자라는 건데요. 또한 은대 갑골문 역시 고대의 여러 부족 중 황하 이북의 북방민족인 동이족, 즉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이 만들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죠. 따라서 한자는 동이족이 자기 언어를 갑골문의 표기에 전해져 내려오던 문자이며, 이는 즉 한반도 사람들의 선조인 동이족이 한자라는 문자를 만들어냈고 한자가 한국인이 만든 문자라는 결론으로 다다르게 되는데요. 또한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증거로 한자에는 동이족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집가를 살펴보면 지붕 아래 돼지가 사는 것을 집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지붕 아래 돼지가 있다면 그 뜻은 돼지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사는 집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 중국 학계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죠. 하지만 집가를 고안해낸 게 동이족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조상인 동이족은 예로부터 뱀의 천적이 돼지라는 것을 알아 집 밑에 반드시 돼지를 길렀던 건데요. 이에 따라 집안에 사람은 없어도 되지만 뱀을 막기 위해 돼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글자를 만들 때 지붕 밑에 돼지를 그리게 된 것이죠. 제주도에서 근래까지도 화장실 밑에 돼지를 기른 것은 고대의 집 밑에다 돼지를 길렀던 풍속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하련 자도 고기, 개, 불로 구성된 글자로 개를 가축으로 먹는 민족이 동이족밖에 없었으므로 이 역시 동이족 한자 창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고대 문명에 대한 추가적인 고고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주장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죠. 실제로 진태하 교수는 한자의 기원이 한국인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한자는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든 우리글이며 중국 학계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데 우리만 모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한자 기원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대 문화를 우리 손으로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실로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동아시아 문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한자가 한국에서 기원했는지 여부를 떠나 우리가 고대 문명과 문화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죠. 또한 중국의 무리한 문화 공세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것이 오로지 한국의 것이라는 더 많은 연구와 자료 발굴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국은 한글까지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며 도를 넘었지만 되려 한가 한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까지 부각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대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듯이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